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데도 현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으로 밀어붙였는데 이상하게도 체감되는 변화는 미미하거나 잠깐 반짝하고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해. 더 열심히 해야 해. 하지만 오늘 당신이 듣게 될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진짜 변화는 정적의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의심을 멈추고 스스로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 퀀텀 필드는 당신의 고군분투가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퀀텀 쉬프팅입니다. 쉬프팅은 창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존재하는 당신의 다양한 버전들 중 하나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추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는 매니페스테이션은 종종 결핍에서 출발합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야 한다는 긴장과 두려움이 깔려 있지요. 반면 쉬프팅은 정체성의 주파수로의 조율입니다. 원하는 현실에 어울리는 내면의 나를 먼저 선택하고 그 신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단함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인간이 복잡함과 노력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해야 안심되는 마음, 증거를 보아야 믿는 뇌. 그래서 멈추어 서서 내면의 신호를 듣고 투명해지는 능력이야말로 퀀텀 쉬프팅의 핵심 역량입니다. 자기 인식과 급진적 책임. 내 현실은 내가 보낸 신호에 대한 정직한 피드백이라는 태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가장 맑고 단호한 신호로 자신을 정렬하는 것. 바로 거기서 문이 열립니다. 해답은 어떤 비밀 주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과 에너지의 상태를 바꾸는 매우 인간적인 프로세스예요. 퀀텀 물리학은 모든 것이 에너지이며 모든 에너지는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관측자 효과는 관찰의 행위가 확률의 파동을 하나의 결과로 수축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원리를 삶에 가져오면 내 의식의 질이 현실의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해로 번역됩니다. 두 개의 슬릿실험은 그 상징적인 근거입니다. 입자는 관찰 조건에 따라 파동처럼 혹은 입자처럼 나타납니다. 의식의 질문이 결과의 문을 여닫는다는 사실. 당신이 방출하는 정서적 전작이 신호가 주파수의 언어로 필드와 상호작용한다는 비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자면 과학은 영성의 종속 변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전통은 흡사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뇌과학은 대부분의 일상 행동이 잠재의식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된다고 말합니다. 연구자들은 우리의 인지 활동 가운데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아주 작다는 사실을 발견해왔습니다. 감정에 의해 형성된 기억 패턴이 95%에 가까운 자동 반응을 이끈다는 지적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결국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허용한 것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에피제네틱스는 더 나아가 환경과 신호가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장기적으로 보내는 내적 신호가 몸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셈이지요. 고대 전통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베단타는 너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며 근원적 자기와 외부 세계의 분리를 허상으로 봅니다. 성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경험하라 권합니다. 모두가 가리키는 방향은 같다. 안쪽을 바꾸면 바깥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퀀텀 쉬프팅은 내면의 신호를 새롭게 선택하고 유지하는 훈련이며 그 결과로 현실의 파동이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장애물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이야기와 기억과 감정의 결합체예요. 내 삶은 원래 이런 식이라는 믿음. 나는 늘 이렇게 반응한다는 자기 이미지. 잠재의식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에 익숙함을 선호합니다. 설령 그 익숙함이 고통스러워도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선택을 하려는 순간 몸과 마음은 경보를 울립니다. 불안과 회의가 몰려오고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뇌는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고 같은 결과를 보장하려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의 중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중력을 다루는 첫 단계는 자기인식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 그 감정이 어떤 기억과 연결되어 자동적 반응을 일으키는지. 특히 어린 시절 형성된 감정 기억은 강력한 트리거가 됩니다. 몸 자체가 하나의 기억 저장고가 되어 특정 상황에서 동일한 신경화학 반응을 호출하죠. 그래서 머리로는 달라지겠다고 해도 몸은 어제의 당신을 반복하려 듭니다. 여기에 급진적 책임이라는 태도가 들어옵니다. 상황과 타인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 외부가 내 내면에 정확한 거울이라는 통찰을 받아들이는 용기. 이것이 쉬프팅의 문턱입니다. 에피제네틱 관점에서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 표현이 강화되고 회복과 성장 관련 경로는 억제됩니다. 즉, 신호의 질이 생물학을 통해 굳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정과 의미와 감사의 정서가 우세해지면 회복과 연결과 학습을 촉진하는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정체성의 중력을 이기는 길은 억지로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호를 신체 수준에서 체화하는 것입니다. 몸이 새로운 나의 주파수에 익숙해지도록 작은 단위를 반복해 주는 것. 그때 쉬프팅은 비약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찾아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시작해 봅시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호해야 합니다. 첫째, 멈춤의 루틴을 만드세요. 하루에 3번 90초씩 알람을 설정합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자리에 앉거나 서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넷 들이마시고 6 내쉬는 리듬으로 5 사이클. 길게 내쉬는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몸을 안전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신체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뇌는 새 선택을 탐색합니다. 둘째, 내면 신호를 정의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겠는가? 3 단어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맑음, 단단함, 친절 같은 단어입니다. 이 3 단어가 오늘 내 정체성의 주파수입니다. 거창한 선언이 필요 없습니다. 명료하고 간결할수록 좋습니다. 셋째, 감각적 리허설을 하세요. 뇌는 생생한 상상과 실제 경험을 크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호흡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당신의 3 단어가 몸에서 어떤 감각을 만드는지 느껴보세요. 어깨와 가슴의 감각, 표정과 호흡의 리듬. 그 상태에서 하루의 한 장면을 그립니다. 이메일을 보내는 장면, 가족과 대화하는 장면. 그때의 어조와 시선과 미세한 몸의 톤. 뇌의 새로운 회로를 예행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넷째, 급진적 책임 선언을 말로 표현하세요. 내 감정과 선택과 행동은 내 신호다. 나는 내 신호를 선택한다. 이 짧은 문장을 하루에 3번 소리내거나 속으로 분명히 말하세요. 언어는 의도를 집중시키고 뇌의 주의를 정렬시킵니다. 5째, 마찰을 이기는 마이크로 행동을 설정하세요.
오늘 단 하나, 가장 작은 단위. 예를 들어 메시지 하나 보내기, 작업 파일의 제목만 정리하기. 10분 산책. 신호를 현실로 접지시키는 작은 행동은 몸에게 새로운 안전 지도를 제공합니다. 이 단순한 프로토콜은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느린 호흡은 심박 변이도를 높여 전전두엽 기능을 돕고 감정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각적 리허설은 시냅스 가소성을 촉진하여 새로운 행동 경로를 만듭니다. 감정과 연결된 반복은 기억 재고정을 통해 과거 패턴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와 의미 기반 행동은 염증 마커를 낮추고 회복 경로를 여는 데 기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방금 설명한 5단계를 그대로 해보세요. 완료했다면 댓글에 나는 신호를 선택했다라고 적어 정렬을 강화하세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의도와 현실 사이에 어긋남이 생길까요? 이유는 신호의 불일치입니다. 머리의 목표와 몸의 감정이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이죠. 의식의 표면에서는 나는 풍요롭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잠재의식의 바닥에서는 부족할 때만 안전하다고 학습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드에 전달되는 종합 신호는 부족입니다. 필드는 정직합니다. 신호에 맞추어 응답합니다. 이 불일치를 해소하는 핵심은 정서적 일치감입니다. 마음과 몸이 같은 문장을 말하도록 만드는 것. 하트 브레인 코히런스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감사와 사랑과 경외, 같은 정서는 생리적으로 가장 안정된 패턴을 만듭니다. 이때 전전두엽과 해마의 기능적 연결이 향상되어 창의와 학습이 열리고 편도체의 과활성이 가라앉습니다.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망이 새로운 가능성에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퀀텀의 언어로 설명해 봅시다. 공명은 같은 주파수끼리 강하게 상호작용한다는 현상입니다. 기타의 한 줄이 울리면 같은 음을 낼 수 있는 다른 줄이 함께 떨립니다. 당신의 정서적 전자기장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맑음, 단단함, 친절이라는 세 단어에 정서적으로 일치할 때 필드에서 그 진동과 공명하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강화됩니다. 관측자 효과는 당신의 주의와 기대가 확률 구름의 특정 패턴을 선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개의 슬릿 실험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겸손해야 합니다. 의식이 양자 수준의 사건을 어떻게 매크로 현실과 연결하는지는 과학의 최전선 주제입니다. 그러나 실천의 수준에서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당신이 보낸 신호와 당신이 겪는 경험 사이에는 통계적 상관이 존재한다는 사실. 당신이 장기간 품은 정서와 이야기의 패턴이 삶의 테마를 만든다는 일상의 체감입니다. 뇌과학과 에피제네틱스는 이 가교를 설명합니다. 반복되는 감정은 신경 회로를 굵게 만들고 그 회로는 다시 그 감정을 선호하는 생각과 행동을 부릅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 신호는 유전자 발현을 바꾸어 신체가 경계 모드에 고착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과 의미의 신호는 회복과 성장의 유전자 세트를 활성화합니다. 즉, 당신의 신호가 당신의 몸과 뇌를 바꾸고 그 몸과 뇌가 당신의 현실 선택을 바꿉니다. 결국 필드가 응답할 수 있는 기반을 당신 스스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분리의 해소입니다. 베단타는 참나는 언제나 변치 않으며 세계는 마음의 투영이라고 가르칩니다. 성서는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전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품는 내적 말과
신념의 패턴이 현실의 질감을 짜 내려간다. 그래서 퀀텀 쉬프팅은 무언가를 붙잡아 오기 위한 사냥이 아니라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가 주파수를 정렬하는 귀환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혼돈 직전입니다. 새로운 현실이 선택되기 바로 전. 신호가 바뀌면 시스템은 잠깐의 불안정 상태를 통과합니다. 복잡게 이론에서 말하는 임계점과 비슷합니다. 패턴이 바뀌기 직전에 흔들림이 커지고 잡음이 많아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예전 패턴으로 되돌아갑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 이름을 붙입니다. 흔들림의 복도. 이 복도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신호를 붙드는 것입니다. 명확한 정서적 일치감, 느린 호흡, 세 단어,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그러면 시스템은 새로운 안정 상태로 뛰어오릅니다. 이것이 쉬프팅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조율과 보유, 밀어붙임이 아니라 선택과 유지. 바로 여기서 현실의 문이 바뀝니다. 이제 일상에 이 프로세스를 심기 위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반복하세요.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짚지 마세요.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3번의 길고 느린 호흡을 합니다. 오늘의 3단어를 속삭입니다. 맑음, 단단함, 친절. 몸의 감각이 그 단어와 일치하도록 60초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마이크로 행동 하나를 마음속으로 선택합니다. 일과 중간중간 체크포인트를 넣으세요. 점심 전과 오후 4시. 알람이 울리면 앉아서 90초 호흡. 몸의 긴장을 풀고 3단어로 돌아옵니다. 그 상태에서 방금 전에 나의 반응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해 보세요. 평가가 낮더라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방향을 보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저녁에는 재고정의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의 3 장면을 떠올립니다. 내가 3 단어와 일치했던 순간 하나, 빗나갔던 순간 하나, 다시 선택해 바로잡은 순간 하나. 각 장면에서 몸의 감각이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하세요. 이 작은 성찰은 잠재의식의 다음 날의 길을 그려줍니다. 환경을 설계하세요. 3 단어를 적은 종이를 거울과 컴퓨터 모니터에 붙입니다. 휴대폰 배경도 바꿉니다. 냉장고 문, 자동차 대시보드, 노트 첫 페이지. 하루에 수십 번 마주치는 환경 신호는 의식의 피로를 줄이고 선택을 자동화합니다. 공동체와 연결하세요. 변화는 집단의 장 안에서 안정됩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의 3 단어를 적고 서로에게 격려의 답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의 장을 강화해 더 깊은 콘텐츠를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필요하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이 영상을 다시 보며 10분간 함께 호흡하고 3 단어를 나누어 보세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어떻게 이 상태를 안정화하고 흔들림과 의심을 넘어설 것인가? 먼저, 의심은 적이 아니라 신뢰를 훈련할 기회입니다. 의심은 에너지의 방향을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전제로 삼고 있는가? 결핍을 전제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이때 사용할 문장은 간단합니다. 나는 지금 신호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대로 호흡하세요. 의심과 싸우지 말고 의심을 포용한 채 신호를 유지합니다. 둘째 되돌림 신호를 알아채는 법을 배우세요. 되돌림 신호는 보통 3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과도한 피로, 이유 없는 분주함, 작은 유혹에 반복적으로 굴복함. 이것은 나쁜 징조가 아니라 시스템이 임계점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복도에 들어섰다는 뜻. 이때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단순화입니다. 할 일을 줄이고 호흡 시간을 늘립니다. 물을 마시고 산책을 합니다. 잠을 30분 앞당깁니다. 쉬프팅은 가속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셋째, 외부 증거 중독에서 벗어나세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이 바뀌면 믿겠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 반대로 작동합니다. 믿음의 상태가 먼저 정렬을 만들고 그 정렬이 현실의 증거를 끌어옵니다. 성서가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문장은 이 순서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베단타가 말하는 참나는 이미 완전하다는 가르침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단지 그 충분함의 신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할 뿐입니다. 넷째, 작은 승리를 기록하세요. 뇌는 성취의 증거를 통해 새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루 1%만 더 맑았던 순간을 찾아 기록하세요. 이 기록이 쌓이면 의심이 줄어듭니다. 신경망은 데이터로 설득됩니다. 일기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오늘 내가 보낸 신호 중 가장 정직했던 순간, 5째 소리 내어 선언하세요. 조용한 공간에서 서서 몸을 크게 펴고 말합니다. 나는 맑음 단단함 친절로 존재한다. 내 신호는 정직하고 투명하다. 필드는 나의 신호에 응답한다. 선포는 몸의 자세와 목소리의 진동을 통해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과장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몸은 진동을 기억합니다. 6째, 무언가가 크게 흔들릴 때는 관점 전환을 사용하세요. 이런 문장을 마음속으로 건넵니다. 이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재배열이다. 혼돈은 새 질서의 전조다. 복도는 통과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문장은 단지 기분 전환이 아니라 주의의 앵커입니다. 주의가 붙들려야 신호가 유지됩니다. 7째, 측정 가능한 지표를 하나 두세요. 심박변이도 측정기나 호흡 앱을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하루 3번의 호흡, 루틴 완료 체크만 해도 좋습니다. 가시적 지표는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지속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쉬프팅은 행위가 아니라 조율과 유지입니다. 사람들은 성취를 통해 정체성을 바꾸려 하지만 실제로는 정체성이 성취를 낳습니다. 정체성의 주파수를 먼저 선택하고 그 신호를 붙드는 것. 그러면 성취는 그 신호의 부산물로 따라옵니다. 이제 마무리로 다시 핵심을 당신의 몸에 새겨 넣는 시간을 가집니다. 편하게 앉거나 선체로 눈을 감으세요. 코로 4 동안 들이마시고 6 동안 내쉽니다. 3번 반복합니다. 가슴 중앙에 따뜻한 빛을 떠올리세요. 그 빛은 맑음 단단함 친절로 진동합니다. 그 빛을 중심으로 오늘의 당신을 다시 선택하세요. 당신은 결핍으로부터 무언가를 끌어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신 중 가장 투명한 버전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필드는 투명한 신호에 응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실천으로 연결하세요. 댓글에 오늘 당신의 3 단어를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나는 맑음, 단단함, 친절로 존재한다처럼 명료하게. 그리고 내일 아침 루틴을 달력에 넣으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과 이 채널이 함께 만드는 장을 강화합니다. 다음 7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돌아와 이 루틴을 반복하고 7일째 당신의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복도를 통과하게 하는 등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내면에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지금 선택한다. 나는 지금 신호다. 나는 지금 쉬프팅한다. 그리고 그대로 조용히 미소 지으세요. 진짜 변화는 지금 이 정적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